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와 델리오에 대한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서 뭐 저희 법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많고 저희가 하는 행위 법적 조치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은데 저희가 이러한 법적 조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의뢰인들에게도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들 중에 좀 또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그리고 기사로 나온 것 중에 좀 더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 이걸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회생이 파산보다 더 나은가, 회사를 살리는 절차 아닌가, 뭐 이런 류의 이제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1년에 법인 회생으로 들어온 사건이 전국에서 한 10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작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 회생법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수원 회생법원, 그 다음에 기타 뭐 창원이나 뭐 대전 여러 군데 이제 법원에서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만큼 실무를 직접 해본 전문가가 매우 적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파산이 뭐 더 낫거나 파산이 적합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과서나 법률 서적만 보고 이 파산 제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산 사건이나 회생 사건을 해보면 그 구조나 그리고 조사 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하루나 지금 델리오도 그렇겠지만 경영진이 회생을 가지 않고 파산으로 아예 가는 게 더 낫다거나 아예 둘 다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은 회생 절차에서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제3자 관리인이나 조사위원이 기존 경영진의 잘못이라든지 은닉 자산을 엄격하게 상당히 많은 공력을 들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회생 절차 외에 다른 파산 절차에서는 이 회사를 빨리 정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은닉 재산을 충분히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책임자의 책임 추궁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산 절차 대신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절차의 중요성은 실제로 회생 개시가 이루어지고 회생 인가까지 가서 절차가 다 완수되는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빠르게 지금의 가상자산을 이제 동결시켜 놓고 은닉한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조사를 해서 회수할 수 있는지 이거를 사실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들이 여러 가지 지금 하루나 아니면 델리오 가서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는데 결국에는 그 가상자산이 얼마 남아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해주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까서 말해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하나요? 그리고 또 변제를 누구를 얼마 해주는지 이것도 사실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못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고소와 회생제자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지금 하루와 델리오의 경영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형사 절차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잘못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묻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고, 회생 절차에서는 이쪽 가상자산과 경영에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원이 정한 관리인 풀에서 관리인을 선임한 이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채권자 대리인과의 협조를 통해서 자산을 빨리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닉한 재산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전부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조사 그리고 그 회수의 절차, 이것이 파산보다는 회생이 훨씬 더 채권자한테 유리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파산 절차를 가게 되면 지금 사실 채권자들에게 많은 재산을 이제 확보해서 나눠주려는 노력은 사실 실무적으로는 회생 절차보다 훨씬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산 절차는 일회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회수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환가 포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냥
파산관제인이 환가 포기를 하고 가치가 없다 혹은 회수가 너무 어렵다 해서 포기한 이후에 그대로 그 파산 절차가 종결되고 맙니다. 그러면 더 채권자들이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뭐 이제 전통적인 회생 절차를 이렇게 케이스로 보시고 회사가 그러면 운영을 하거나 영업을 통해서 변제를 해주는 게 회생 절차 아니냐 이렇게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 교과서만 보고 다양한 회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실무적인 걸 다뤄보지 않은 분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좀 그 재무 구조가 어려워서 이제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서 더 많은 그 파산 절차보다 더 많이 변제하도록 하는 게 이제 회생 절차는 맞는데요. 그 지금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집단의 파산 그리고 일부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지금 단계에서 이거는 뭐 청산으로 간다 아니면 뭐 파산 절차가 낮다 아니면 그냥 살려서 회생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실무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지금 그 하루에 자산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부실채권은 얼마인데 이걸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자산이 지금 은닉되어 있고가 모두 조사된 이후에 채권자들에게 가장 좋은 절차가 무엇이냐를 이제 채권자 대리인과 회생법원에서 정하면 그 절차를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인으로 계속 받고 이제 어떻게든 하루를 살리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요. 은닉하는 자산을 돌려받는 게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청산형 회생계획안으로 좀 긴 사실상 파산과 비슷하지만 긴 절차를 통해서 코인을 환가하는 그 절차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말씀대로 그냥 전통적인 회생이 아니라 회생 말고 그냥 파산 절차로 갈 수도 있는 이렇게 좀 다양한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뭐 파산이 낮다, 뭐 회생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하고 실무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회생 절차 진행되면 채권 면책대에서 그 오히려 채권자들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또 많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려 많이 하죠. 그 이제 개인회생 절차하고 법인회생 절차를 이제 혼동해서 그 회생 절차에 뭐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저는 뭐 개인회생 절차를 주변에서 개인회생 절차는 1년에 5만 건 정도 되니까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회생 절차는 1000건이고 다 그 기업의 대표자여만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 중에도 지금 이 정도의 뭐 청산형 회생 계획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존속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존속형 회생 계획으로 할지 이런 것까지 경험해 본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채권자로 법인회생 절차에 있는 회사에 거래처가 있으셨던 분들은 뭐 좀 있으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변제를 제대로 못 받고 뭐 그런 답답한 경우를 좀 뭐 경험할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법인은 사람과는 특수하거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사람은 어찌됐든 빚을 회생을 하고 나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계속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책이라는 절차가 중간에 있어야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법인은 어차피 자산밖에 없습니다. 새로 벌어서 자산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산을 까먹거나 새로 어떻게 외부 자금이 들어와서 자산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법인은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면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일단 출자 전환을 해주는 형식으로 그 자녀 채권이 전환되는 것이고
그 개인회생과 같이 면책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 중에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결국에는 이 회사의 주식으로 받아가서 회사의 권한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뭐 볼 수 있겠네요. 결국은 그 이제 그런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지금 여기 회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3자에게 넘겨서 혹은 이제 고팍스를 이제 바이낸스에 인수하면서 고파의 투자자들에게 다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해외의 큰 크립토의 그 기업이 인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 경우도 시장 밖에서 하는 것보다 회생 안에서 하는 것을 훨씬 선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파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겠지만 회생 절차 내에서는 우발 채무가 발생하기 어렵고 인수자하고 기존에 있는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가장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팍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바이낸스가 인수를 한 유일한 이유는 혹시 고팍스가 만약에 공개 매각 절차나 이런 데 들어가면 해외 기업인 바이낸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고팍스의 기존 경영진과 좀 더 프리미엄을 얹어서 인수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한 것이죠. 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지금 계속해서 그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그 바이낸스의 거버넌스나 이런 게 충분히 뭐 회생 절차에서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투명하고 뭐 인수를 하면 변경 신고를 받아줄 사안이었으면 그 경우도 마찬가지 회생 절차에 들어와서 아마 인수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국에 그 법인 가치가 또 있다면 그거를 M&A를 해서라도 채권 회수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하루 인베스트가 사실은 초반에는 뭐 기업 가치를 높게 받고 해외 뭐 사모펀드 같은데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부터 이제 투자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죠 뭐 솔리테르 펀드나 뭐 필로소피아 벤처스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라도 나타난다고 하면 회생 절차에서 충분히 M&A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법원의 그 간섭이 싫다고 하면 ARS라는 걸 통해서 지금 거의 외부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도 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루 인베스트를 인수할 기업이 있느냐 그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회생인이 뭐 회생을 안 하면 나타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렇죠. 오픈 채팅방이나 뭐 텔레그램 방에서 너무 호도를 하고 있고 그 회생 절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의도적인 호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잘 그렇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반박하기에는 저희는 저희의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소스를 많이 쓰지 못해서 뭐 실시간으로 반박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많이 아쉽고 이제 결국에는 진행을 한 이후에 2, 3개월 후에 보면 저희 법적 대응 조치가 이제 잘했다라고 생각을 될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채권자분들 안에서 뭐 의견이 분열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많이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 이제 채권자 대리 그러니까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가면은 해야 할 의무들이 있을 텐데요. 채권자로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것 그걸 결국에 이제 저희 LKB가 지금 저희 수임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이 어떤 뭐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채권자들을 하면 이제 그 텔레그램 방에서 뭐 어차피 채권자들의 다른 채권자들도 다 신고를 받으면 다 동일하게 인정되니까 뭐 굳이 법무법인에 맡길 필요 없지 않냐?
괜히 돈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무임승차에 유혹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채권자 신청인 경우에는 그 지금 저희 의뢰인들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채권자들에게 그 법무법인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뭐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반환받아서 이제 무임승차하신 분들과 균형을 맞추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본인 채권 신고가 그대로 인정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무임승차 유혹과 동일하게 본인은 예컨대 1월 1일 날 뭐 100만 불을 가지고 있다가 2월 1일 날은 10만 불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면은 1월 1일 날 100만 불로 신고하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지금 관리인이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뭐 약간 그 어떤 서류나 이런 게 좀 미비하거나 아니면 뭐 캡처본이 좀 오래됐거나 이러면 아마 그 다른 채권자나 관리인이 그 사람이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 이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를 하면 그에 따라서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재판을 청구하고 채권 확정 절차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때 뭐 시기를 놓치거나 그 절차에서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권돼서 아예 채권자로 인정을 못 받고 이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차 진행을 하기 위해서도 의뢰하는 게 필요하고 본인의 채권 확정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그 법원이나 아니면 이제 관리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경우에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그게 쉬운 게 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실무적으로 해보면 뭐 관리인이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이의 통지서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다른 사건 중에 오픈 채팅방에 이의 통지서를 받으셨는데 이거는 뭐냐, 뭐 네. 내가 뭘 해야 되냐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경우가 또 있었거든요. 이의 통지서를 받으면 사실상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를 제기하는 게 이제 본인이 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이의 통지를 해서 조사확정 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한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스스로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 결국 일반 민사 소송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런 빠르게 채권 확정 절차를 관리인과 협조안에 받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은 뭐 지금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데서 너무 쉽고 그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가 나와 있어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서 회사가 챙겨줄 것이다. 그냥 회생 절차 진행하면은 내 채권이 그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뭐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의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올해 투자 명목으로 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는 연 뭐 12%에서 25% 사이의 수익을 계속 받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다른 후발로 그 하루 인베스트에 예치한 분에 비해서 이분들은 예치 금액에 대한 이득을 많이 받아오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으로 하루에 인베스트의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경영지도부 미리 듣거나 다른 방법을 알아서 나는 미리 빠져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이 일이 터지기 전에 가까운 시일 내에 뭐 1년 사이에 빠져나가서 전혀 피해를 안 본 분들 아니면 뭐 100%가 아니지만 뭐 7, 80% 뺀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그 회생법원은 명확한 결정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발 예치하신 분들은 다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뭐 미리 받아가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거는 이제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왈가왈부 하실 거는 많을 것 같지만 결국은 회생법원에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정리되는 기준은 어떻게 하면 전체 채권자들에게 지금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가장 많은 자산을 돌려줄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생법원에서 많은 하루 예치자들 상대로 소위 부인권이라는 걸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그거에 대한 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채권자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서 의뢰인들이 대응하려면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 부인권의 대상이 되면 거의 뭐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번 주 저희가 좀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번 주에 이제 대표자 신문이 그 예정돼 있는데 뭐 대표자가 안 나오면 그러면은 그 절차는 어떻게 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향후 진행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자가 안 나오면 지금 대표자가 이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에 좀 사실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안 한다고 판단을 하고 또 그 소위 회생이나 파산이나 이런 그 법적 절차에 조력을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뭐 법원에서는 이 기존의 경영진을 배제하고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는 쪽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대표자가 안 나온다면 이제 그 대표자가 회계장부를 뭐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회생법원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표자가 나온다면 법원에까지 이 회계장부나 이런 거를 제출을 안 한다면 뭐 법원에서는 당연히 마찬가지의 그 대표자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조력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법원의 판사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료가 제출되고 데이터베이스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조금 더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나와서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그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그 하루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곳에 검증을 가서 그 지금 증거 자료가 이제 오염이 되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는지 그리고 절차 진행에 대해서 그 지금 영업장에서 아마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회생 절차 이외에 그러면 형사 절차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남부지검에서 그 가상자산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대대적인 여러 가지 그 조사를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고소한 건 외에도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위메이드도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코인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금 조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고소 추가 의견서를 냈고 또 추가로 저희가 밝혀진 부분에 의해서 그 지금 출국 제한 조치를 신청해서 지금 출국 제한 조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혹시 출국 제한 조치 이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뭐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수사팀의 의견을 좀 조율을 하고 그리고 뭐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도 지금 필요하다면 이렇게 지금 장부를 수집해서 지금 어떠한 행위들이 있고 자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좀 먼저 밝히고 만일에 이제 그 자산이 남아 있다면 이 자산을 몰수하거나 아니면 추징하기 위해서 보전을 해주는 절차를
좀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전부 다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계속 논의가 되거나 혼란스러우신 부분들은 뭐 이렇게 대표 변호사님께 저희가 또 좀 질문 드리고 답변 듣는 식으로 앞으로도 좀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보면 이게 네. 지금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있는데 진짜 피해자들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예. 법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이루어지면 예컨대 본인이 미리 가져간 것을 다시 돌려놓아야 되는 위험성이 있다거나 예. 아니면 실제 경영진에 대해서 그 경영진 책임 추궁에 엄격한 책임 추궁을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고 싶은 뭐 니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은 그러한 조사를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스스로 하기에 너무 어려운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의뢰인들 저희 법무법인에 맡겨주신 거 의뢰를 맡겨주셨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팀이 이제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상자산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다중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이 피해 회복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 피해 회복을 잘 할 수 있는 이제 확립된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기에 좀 여러 가지 다른 건보다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표 변호사님, 또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또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